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하나로 1억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코인 한 개당 1억 3천만 원 뭐 사실 예전에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비트코인 시작하기엔 많이 늦었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이제 코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코인 투자자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0만 명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직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은 한 세 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할 수 있죠. 아예 안 했거나, 코인을 지금도 불신하고 있거나,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거나. 아마 이 세 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이 될 텐데, 뭐, 최근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다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인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도 최근 코인 시세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 승인된 이후 그때부터 이제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늦은 편이죠. 저도 뭐 의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이제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사실 그 가치 자체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나름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대세 상승기를 맞아서 수익이 괜찮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은 뭐 최근에 이때 시점이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트럼프 당선됐을 때 많이 올랐죠. 최근에 뭐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어우 뭐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리플은 더 많이 올랐어요. 요 시점 이후부터 해가지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좌 잔고에 수익이 이제 빵긋합니다. 차트를 보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그때 이제 그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때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까지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요때 시점이 아마 트럼프가 그때 그 연설 중에 피격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당선 이후에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부진 뭐 하다가 이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11월 5일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저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성과가 나름 괜찮았죠. 아주 저점에 잡으신 분들 뭐 전설적인 뭐 수백 배, 수십 배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2배 뭐 그리고 이제 코인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4배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지금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술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주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쉬운 되니까 50대 전후로 해가지고는 비트코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개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국 지금은 너무 비싸졌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사 모으시는 분들은 왜 그러면 지금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보유를 늘리고 있을까요? 여러 분석 기관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말까지는 1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코멘트도 있었고 2024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6천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평균 13만 2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는 이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기관에서는 15만 달러에서 17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2025년에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본격적으로 기관, 연기금 등 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으니까 뭐 지수형 펀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매입을 할 거고 그 연기금이나 이런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제 현물 ETF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서 실제로 그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그 대형 기관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보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 ETF 가격 변화만 봐도 충분히 이제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 비축 자산으로 미국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 정부에서도 아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금 같은 비축 자산으로 이제 사들이기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밖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비트코인 그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때 돼 갖고는 굉장히 이제 가격이 지금하고는 다른 국면을 맞을 텐데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 발행량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위험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규제 리스크라든가 뭐 사람들의 어떤 신뢰 그리고 이제 뭐 대형 스피커들이 내놓는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을 이제 초래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위험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앞으로 올라갈 이유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억 3천만 원이 넘는 그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 정점일까 이건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저도 2023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 반신반의, 정확히는 이제 비관론에 더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자산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어떤 확신도 없이 단지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투자 자산으로 매입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서의 대체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제 고민했는데 지금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결국엔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결제를 할 거냐, 뭐 그런 속도나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금 이제 코인을 보유하고 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송금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다른 화폐를 환전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금액이 얼마가 되건 간에 정해진 수수료만큼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 사이트들에서는 지금 뭐 페이라든가 신용카드 이런 걸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코인팔리라는 지금 그 결제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코인을 그 결제할 사이트가 보유한 지갑 주소로 보내주면은 결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승인 소식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제 입장은 더 이상 이제 뭐 의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실상 석유, 금, 밀, 뭐 이런 현물 자산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이게 뭐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겠냐, 뭐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사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행 주체가 없는 탈중앙 화폐는 기득권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권리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굉장한 이제 힘이죠. 그걸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인정한다? 저는 그게 사실 현실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앞으로 이제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달러를 무제한 발행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했고 트럼프는 연준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축 자산으로 선택이 되면 100만 개까지 매수를 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금 대신 비트코인 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발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명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은 발행이 아닌 채굴을 통해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제 인위적으로 막 찍어내서 이제 달러처럼 막 무제한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채굴 문제를 풀면 나오는 비트코인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며 최종적으로 총량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에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은 발행되지 채굴할 수 없다.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총 채굴량은 2100만 개. 그리고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채굴된 총량은 1969만 개. 앞으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수는 131만 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분실,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 불가능하죠. 유통 불가능한 비트코인 수가 255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빼면은 현재 유통 가능한 채굴된 양 중에 분실수를 빼면 약 1700만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총량의 93.768%가 이미 채굴되었다. 저게 이제 4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채굴되긴 했겠죠. 아마 2천만 개 정도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적으로 지금은 채굴 회사들이 채굴을 하고 있으니까 저 채굴량은 늘어날 텐데 어차피 총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다. 이론적으로 2140년이 되면 모두 채굴되어 더 이상 비트코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분실된 비트코인 수는 255만 개. 와, 255만 개.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 초기에 피자 두 판과 비트코인 2만 개를 바꾸어 먹던 시절 분실된 비트코인은 뭐 그저 에피소드로 넘겼을 겁니다.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는데 나 그거 뭐 비밀번호 잃어버려 못 찾아 잃어버렸어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피자 한 편에 1조 3천억 원을 지불한 셈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비트코인 일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마 암호를 못 찾거나 뭐 이래서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당시 피자 두 판 가격이면은 굴지의 피자 회사 한두 곳 정도는 아마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챗 GPT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라는 주장과 떨어질 거라는 주장을 각각 5가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뭐 오르는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챗 GPT가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챗 GPT한테 질문하면서 답변 받은 중에 처음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더 오르는 이유.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 이거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그 희소성이 점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그대로거나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기관 투자 확대. 지금 뭐 현물 ETF 상장으로 뭐 주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향후에 이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비트코인 매수량을 늘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이제 그런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매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 및 탈중앙화 금융 및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뭐 기술은 계속 늘겠죠. 지금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네트워크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하면은 이런 단점들이 계속 보완돼 나갈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디지털 금 역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국내 시장이 어려워서 원화 약세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달러를 보유할 건가, 금을 보유할 건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유할 건가? 저는 셋 중에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좀 더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으로의 비트코인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규제의 명확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악재다, 규제가 없어서 호재다가 아니고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악재고, 향후에 그 규제로 인해서 뭐 투자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도 악재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 자체가의 순기능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장의 근거.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미국 이제 연방준비 제도를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인식할 건가? 아니면 아까 전에 디지털 금처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할 건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져 비트코인 투자 매력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채굴도 안 되고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규제를 푼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속도와 높은 거래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실사용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액 거래를 할 때 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아주 거액을 거래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에 이제 이걸 거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비율로 이제 뭐 그 수수료를 차감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고 있는 정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부담은 낮아지게 됩니다. 시장 과열 및 거품 가능성. 과거 비트코인 시장에서 급등 뒤 급락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았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라는 기술적 분석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도박 같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뭐 향후 이제 미래 가능성이나 성장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 경기 침체, 글로벌 경제 악화 등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죠. 거기에다가 주식시장까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사실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최근 이제 코인 시장은 막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마 주식 수요도 상당 부분 코인 시장으로 지금 이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코인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거래가 많아지니까 이제 뭐 호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이제 리플 정도 되는 3대 코인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알트코인은 사실 가격 상승과 하락에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수요 공급 그리고 이제 어떤 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해서 시세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코인 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세 상승기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량 늘리고 가급적 보유 기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좋았지만 뭐 앞으로도 그럴 거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비트코인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